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뒤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 관련주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관련주에 기회가 될 것이고 어떤 분야들이 관심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신문 타이틀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윤석열 당선인은 가장 먼저 바이든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타이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윤 바이든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하고 협력 심화를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3월 11일에는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기대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거기에다가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해서 동북아 안보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중국의 셈법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5시간 만에 바이든과 통화를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액션을 취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푸틴 그리고 베트남 주석도 윤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자, 시진핑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3월 11일 오전에 시진핑이 축전을 통해서 양국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대치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지금 러시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치 중입니다. 자,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와 협력해서 안보 다이아몬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만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는 이런 방어 라인을 구축하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이 여기 이제 안보 다이아몬드에 편입이 되면은, 자, 중국을 압박하는 라인이 더 높아지면서 중국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완충지대로 놓고 중국의 동해안 부분,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조, 서해상,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 쪽으로 해서 태평양 진출에 항로를 열어두고 싶어 할 건데, 우리나라가 이 안보 다이아몬드에 편입이 돼버리면은 그마저도 쉽지 않아지는, 자, 그런 형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미국, 자, 이 4개 나라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미일 쪽으로 붙어버린다면 중국으로서는 또 제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측면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좀 더 깊이 협력을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좀 더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친해지는 것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 거리만큼 중국 쪽으로 다가오기를 바랄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공조체제를 갖춘다면 중국은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축전도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점에서 불편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조금 방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장에 과도든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방심한 사이에 어장 밖으로 빠져나간 물고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어장에서 빠져나간 물고기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떡밥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한국 내에 형성된 반중 정서를 무마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경제적 떡밥을 던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떡밥, 아무 떡밥이나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경제적 떡밥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면서 경제적 떡밥을 던져놔야지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다소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중국 측에 조금이나마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장에 가둬둔 물고기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를 주면 되지만, 자, 지금 우리나라 어장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줘야지 다시 어장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중국은 한국에 어떤 제재를 가했습니까? 바로 이 한한령이라는 거를 발효를 해가지고 한국산 콘텐츠, 미디어, 그리고 게임과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막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한국 제품들에 대한 간접적인 불매운동, 그리고 자국 물건 띄워주기, 그리고 애국심을 강조한 마케팅 등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퇴출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어장에 넣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물론 이것이 한미동맹 강화 액션과는 조금 별개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한국 내에 형성된 반중 정서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 3편이 중국에서 방송된다. 자, 그러면서 또 게임 콘텐츠 기업들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죽지 않을 만큼 먹이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줘야 되는 물고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국을 붙잡아둬야 됩니다. 동쪽으로 너무 멀리 가버리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쪽으로 조금이라도 오도록, 동쪽으로 천천히 가도록 붙잡아 둬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이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서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어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반중 이야기가 나오거나 반중 정서가 고조될 때 하는 이야기 뭡니까? 자,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데 중국을 멀리하면 우리나라 경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우리나라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논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울 거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한령 해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말만 나왔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동맹 강화가 되면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워지면서 중국에서는 중국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류 금지,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 이런 것들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 동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의 진출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게임 규제 완화가 되면서 한국 게임 기업들한테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은, 엔데믹이 선언이 된다면은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활성화가 다시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관광산업, 그리고 면세점, 화장품 등 이런 산업들이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국 내에 한국 상품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제품이 중국에서도 좀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길을 깔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어장 안에 있을 때는 특별히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장을 빠져나간 물고기를 다시 데려오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의 어장에서 빠져나간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국이 어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한국에게 큰 떡밥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득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엔데믹이 선언된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한한령의 해제 선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한령이 해제된다면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또 중국에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챙겨갈 수 있고 자, 그런 관련되는 기업들의 매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